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또 투표일이고 하기 때문에 얼른 투표하시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딱하면 암이고 후딱하면 암이고. 그래서 암을 피해갈 수는 없는가? 암 피해갈 수 없나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암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지금 암 환자 매년 28만 명의 신규가 생기고 20만 명은 사망하고 총 암 유병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273만 명이야. 그러고 보면 이게 흔한 질병이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 발생하지 않고 피해갈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겠죠. 왜? 암이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암이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안 걸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암이 안 걸린다는 얘기.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뭐해서 암 치료 방법에 뭔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고 이건 뭐 제거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암이 왜 생기는지 암 발생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갈 거 아니에요. 저 앞에 가면 웅덩이가 있으니 피해갈, 그 웅덩이가 있는 거를 알아야 피해갈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빠지게 돼 있잖아요. 암 발생하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고 이 발생 구조를 알고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음식물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암을 피해가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뭐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거, 이건 표면적인 겁니다. 왜? 여기 원인을, 암 치료, 암 발생의 원인을,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리바운드 재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간 또 나오니까.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 즉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암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암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8만 명 안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저산소와 저체온이야. 몸이 차가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차갑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차갑지 않도록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콜라, 사이다, 맥주, 뭐 냉장 음식 쫙쫙 들이키면서 콜라, 사이다 할 때 칵칵거리고 맥주 칵칵거리고 이러니 어김없이 28만 명 안에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20만 명에 끼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암 발생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에 수치가 좀 좋았다고 웃고 좀 나쁘다고 해서 울고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암 발생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야만 암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해갈 수 있나요? 첫 번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깨졌다는 거예요.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시겠어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불안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타일러야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빨간 글씨에 약 2시간, 일요일날 2시간 정도 일기 쓰기도 좋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했죠? 이 자율신경이 깨지면 불안감, 스트레스, 여기저기 아픕니다. 어깨 결림, 두통, 변비, 불면, 피부도 안 좋고, 입에서 냄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열심히 하는 생활 방식을 버려라. 너무가 붙으면 이건 과합니다. 아시겠어요? 과로야. 지난 시간도 얘기했어요. 모든 거 다 잘해주려고, 모든 사람에게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나만 병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에 세로 주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승질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세로주름, 승질나서 세로주름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세 번째, 사람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와 휴식과 이런 기분 전환하는 방법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에 한 2시간 정도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오면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처음에는 끄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딱 끄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국에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핸드폰을 전자장비, TV도 끄고 냉장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냉장고 이외의 모든 것을 끕니다. 전화기 꺼요. 핸드폰
그 꺼요. 그 다음에 TV도 꺼요. 하니까 인터넷도 꺼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막 불안합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면 식당에 보면 그 젊은 친구들 보면 둘이 마주 앉아서 그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 시전이가 있어. 그게 뭐 하려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어. 식구들도 보면 다 각자 핸드폰 보고 그거 뭐 하려고 식구들 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을 차게 하지 말라. 여자들은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여자들은 몸이 차갑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뽀대 내려놓고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지 얼굴 못생긴 걸 어떻게 하체 노출시키는 걸로 어떻게 까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또 짧은 팔 여기 그 유방 보이게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그다음에 샌들 신고 이게 허벅지 다 내 보이고 하체가 두 한 조결 하체가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체를 더 차갑게 하니까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 치매 환자의 70%가 여성이에요. 이것도 이 차가운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차가우면 콩팥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뇌는 콩팥이 관여하기 때문에 콩팥이 약하면 치매가 빨리 와요. 그래서 70%가 여성분들이 치매 환자인 것을 이 차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과식, 다섯 번째,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런 것들. 세끼 이외에 식사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세끼. 그리고 가공식품을 가능한 줄이고 이게 자연식, 그 다음에 싱싱한 거. 이건 생생이잖아. 한자로 생생. 요걸 갖다 중국말로 싱싱이야. 싱싱한 야채 과일 주세요 하지 흐물흐물 이런 것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싱싱한 건 다 좋잖아. 젊은 건 좋은 거 아니야. 싱싱한 거 좋은 거 아니야. 사과도 좋은 거고 새 차, 새 옷 이런 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 아니야. 새 각시 아니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싱싱한 야채 과일을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미토콘드리아 칼륨 40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산소 운동 수없이 얘기했는데 유산소 운동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면 또 있어요. 아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오는 때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보건체조가 최고입니다. 국민보건체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계단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는 데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 기다리는 데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최고입니다. 국민보건체조가 우리 유산소 운동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웃음이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표현을 자주 해라.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웃을 때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게 전부 다 임상시험에서 다 나왔잖아요. 국민보건체조. 아시겠어요? 웃으면 암이 안 걸린다. 암을 피해갈 수 있다. 독일의 수다 건강학. 병 없이 건강히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있어. 중년의 여성들. 왜 그런가 보니까 수없이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논문에 수다 건강학이 나온 겁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기 양미간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 이런 생각을 잘 안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저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모든 일 상대방과 나하고의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야. 상대방 50대 50이에요. 내가 51, 상대가 49.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탓을 해요. 또 내가 49고 상대방이 51. 이래도 상대 탓을 하고 똑같이 5대 5인데도 상대 탓을 하고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과 행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면 틀린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저체온 저산소가 되면서 결국은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생 구조의 기본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보람, 즐기면서 내가 멋있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 되는 놈이 딱 있으면 승질나는 겁니다. 미움, 분노, 원망가 생겨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다 잘 살지? 저게 왜 벤츠 타고 다니지? BMW 타고 다니지? 라고 얘기해요. 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해지고 1년이 행복해지고 1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내가 건강해야 돈, 명예, 권력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가능하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관리하는데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겠어요? 병에 들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뭐 필요했어요? 차가 필요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들면 하나는 침대 하나와 하나는 휠체어밖에 내 옆에 없습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그 옷 아무 의미가 없죠. 병원에 들어오면 남들과 똑같은 병원복 한 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병상에 누워서 3천만 원짜리 무슨 백 갖다 놓으면 뭐 할까요? 여기 콧줄 끼고 있으면서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차고 있으면 뭐 할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고민해 보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하나씩 둘씩 캐내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하신다면 얼마든지 암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삶을 위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고 개선, 적용할 수 있는 오이시덤,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개인의 노력 없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뭐 유명한 의사나 어떤 약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불편함이
발생하기 전에, 아시겠어요? 암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침이병 지질입니다. 아시겠어요?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는 겁니다. 예방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체크해 보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씩 둘씩 개선하면 그 자체가 암 발생을 피하고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어요? 암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씩 둘씩 실천할 때 암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암은 피해갈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으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씩 둘씩 정리하면 얼마든지 암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암 발생 없이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암은 이제 흔한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아주 흔한 질병에 이제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으니 피해가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